공모가보다 660% 상승한 맥스트보다 경쟁률이 낮았던 D&D 플랫폼이 단순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계산할 땐 맥스트보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AB온, SK리츠, YM텍 세 종목의 동시청약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수요일까지 SK리츠, AB온, YM텍 세 종목의 청약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동시 청약이 진행되는 세 종목을 묶어서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주체별 배정 주식수를 살펴보면 YM텍만 우리사주가 5% 배정되어 있습니다. SK리츠는 리츠라 우리사주 조합이 없고 AB온도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없습니다. SK리츠는 일반 청약자의 3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나머지는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공모가를 반영한 공모 규모와 총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M텍은 아직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희망 공모가 상단인 25,000원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M텍의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제일 적은 37.5억 원이고 AB온이 96.9억 원, SK리츠가 697.7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YM텍의 공모 규모는 150억 수준이고 AB온의 공모 규모는 YM텍의 2배가 훨씬 넘는 387.6억 원입니다. SK리츠는 두 종목을 더한 것보다 많은 2325.5억 원입니다. 각 청약별 증권사 배정 주식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M텍은 KB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ABO는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3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62%로 가장 많은 주식이 배정되었고 하나투자증권이 29%, 유진투자증권이 9%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SK리츠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4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33.3%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SK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16.7%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각 종목의 증권사별 배정 주식수와 청약 한도를 일반 등급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3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9,750만 원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800만 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5,000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SK리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70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70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삼성증권은 105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05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26억 2,500만 원입니다. SK증권은 일반 고객 및 청약 우대 고객의 청약 한도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모두 219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219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54억 7,500만 원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일반 고객의 경우 150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50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37억 5천만 원입니다. YM텍은 일반 등급 50% 등급의 경우 2,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125만 원입니다. YM텍은 청약 규모도 작은데 일반 등급 50%의 경우 청약할 수 있는 최대 청약 주식수가 2,500주밖에 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청약 수수료 및 당해 개설 시 청약 참여 가능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온의 청약을 진행하는 미래에셋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당해 개설하셔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상장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SK리츠의 청약을 진행하는 한국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일 당일 개설하셔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삼성증권은 청약일에 계좌를 개설해서는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SK증권도 청약일에 계좌를 개설해서는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YM텍의 청약을 진행하는 KB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하나투자증권과 SK증권은 수수료가 선불입니다.
청약증거금에 청약수수료인 1,000원, 2,000원을 포함해서 입금하셔야 원하는 만큼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M택은 청약 규모가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지난 딥노이드의 청약자가 15만 706명입니다. 그대로 이번 청약에 참여한다면 YM택의 균등 배정 한주 확률은 49.77%가 됩니다.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한 주도 못 받을 확률이 더 큰 상황입니다. YM택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청약증거금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25,000원 기준 125,000원이 됩니다. 일반 등급 2,500주 풀청약을 해도 경쟁률이 높으면 비례배정도 한 주밖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M택은 어차피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기간 투자자의 수혜측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청약에 참여하셔도 크게 손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B온도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증권사가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AB온의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이고 청약증거금은 85,000원입니다. SK리츠는 균등 배정 없이 비례 배정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SK리츠는 증권사마다 최대 청약 한도가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SK증권은 배정받은 주식수가 한국투자증권의 반밖에 안 되지만 일반 등급 청약 한도는 3.1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B온의 기간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온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4,500원에서 17,000원이었지만 최상단인 17,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 385곳의 기간이 몰려 139.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수혜측 평균 경쟁률이 1262.46대 1입니다.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혜측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혜측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AB온의 139.36대 1은 아모센스의 116.79대 1, 다음가는 올해 두 번째로 낮은 경쟁률입니다. 롯데렌탈, 크래프톤, HPO보다 경쟁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올해 수혜측 경쟁률 400대 1 이하의 상장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초가는 모두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리고 HBO, 크래프톤, 롯데렌탈은 종가까지 공모가보다 하락한 상태로 마감되었습니다. 아모센스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예외가 있지만 수혜측 경쟁률이 낮으면 시초가부터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혜측 신청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 밴드 상단과 상단 초과 외에도 다수의 수혜측 신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가 44건인 것에 반해 공모가 밴드 상단 미만에 61건의 수혜측 분포가 있습니다. 신청 분포를 비율로 살펴보면 17,000원 미만이 수량으로는 5.31%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15.84%나 됩니다.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와 계약 신청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온의 수혜측에 건수 기준 5.7%, 신청 수량 기준 4.3%의 의무보유와 계약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체별 의무보유와 계약 신청을 상세하게 밝혀야 함에도 담당자분의 착오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지만 상세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B온의 4.3%의 의무보유 확약은 올해 진행된 수혜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HPO와 비슷한 수준의 의무보유 확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B온의 기간투자자 수혜측 결과는 경쟁률도 낮고 분포도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까지 낮아 AB온의 기간투자자 수혜측 결과는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리츠의 기간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는 공모가가 5,0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SK리츠 수혜측에 706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4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수혜측 평균 경쟁률이 1262.46대 1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쟁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리츠는 일반 상장회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리츠끼리의 경쟁률을 모아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의 451.6대 1은 NH 프라임리츠의 711.63대 1 다음가는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참여 건수 기준 17.85%, 수량 기준 23.71%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습니다. 1개월 확약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개월 확약, 6개월 확약, 15일 확약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SK리츠의 23.71%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일반 종목들과 비교해봐도 꽤 높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입니다.
리츠끼리 모아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비교해보면 SK리츠의 의무보유 확약은 D&D 플랫폼 리츠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YM택의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8월 30일 월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각 종목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O의 유통 물량입니다. ABO는 공모가 17,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약 2,600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60.0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약 1,558억 원입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어야 하지만 ABO 내 의무보유 확약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해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크게 줄어들긴 어렵습니다. 여기에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7일 발행된 2회차 전환사채는 2021년 8월 7일부터 주식으로 전환 청구가 가능하고 주당 전환 가액은 5,860원입니다. 2020년 11월 6일 발행된 3회차 전환사채는 2021년 11월 6일부터 주식으로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환가액은 6,295원입니다. 2회차와 3회차 모두 공모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환사채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2회차가 약 120만 주, 3회차가 92만 주입니다. 이 중 2회차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 동안 의무보유 확약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환사채 2회차는 10월 초부터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3회차가 전환이 가능한 11월 초와 더불어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전환 우선주도 있습니다. 주당 전환가액이 5,040원으로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고 수량은 무려 178만 5,702주나 됩니다. 이 중 약 120만 주는 1년간 의무 보유가 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상장일부터 전환이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도 있습니다. 상장 이후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49만 2천 주가 있습니다. 행사 가격은 5,739원에서 7,526억 원입니다. 공모가보다 낮기에 빠르게 행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리츠의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는 공모가 5,000원 기준 시가총액이 7,751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제 물량은 없고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이 상장일 매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이 얼마나 실제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M택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M택의 희망 공모가 상단인 2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348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주주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42.1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569억 원입니다. YM택의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주 맥주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B온의 코넥스 이전 상장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테크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 코넥스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41.11%나 높았던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이 다가오자 주가는 조금씩 하락하였고 공모가보다 27.5% 높은 수준으로 코넥스 거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의 경우 코넥스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에브리봇은 청약일 주가가 공모가보다 9.95%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엠론은 공모가보다 18.14%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ABO는 어떤 상황일까요? ABO는 8월 27일 종가 기준 공모가보다 3.82%밖에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 ABO에게도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보통 공모주가 상장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공모가입니다. 공모가를 바탕으로 동시호가 시간에 하한가인 마이너스 10%에서 상한가인 100% 사이로 주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라온테크와 엠노의 경우는 공모가가 기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라온테크는 공모가가 18,000원이었지만 기준 가격이 22,450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시호가 시간 하한가를 기록해도 공모가보다는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기준 가격이 아니고 기준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은 경우였던 라온테크와 엠노는 상장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에는 코넥스의 주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빠르게 알아보면 코넥스 시장에서 이전 상장 1년 전까지 투자 경고나 투자 위험이 있으면 무조건 공모가를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ABO는 투자주의는 내건이 있지만 투자 경고와 투자 위험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장일 전일인 9월 7일까지 30일의 거래일 평균과 상장일 전일인 9월 7일 코넥스에서 마지막 가격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3거래일의 평균 가격은 18,676원입니다. 공시에 의해 현재까지 거래일 평균을 이용한다면 기준 가격은 공모가보다 8.23% 높은 18,400원이 됩니다. 앞으로의 주가가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준 가격은 공모가보다 7.06%가 높은 18,200원이 됩니다. 하지만 9월 7일 종가가 만약 공모가보다 낮게 된다면 기준 가격도 공모가보다 낮아지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기간인 8월 30일과 8월 31일에 코넥스 가격을 참고하시고 공모가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청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BO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실 필요 없이 코넥스 시장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리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장한 D&D 플랫폼은 시가 기준 공모가 5,000원보다 7.8% 상승하였습니다. 7.8% 상승이 공모주치고는 좋지 않은 성적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D&D 플랫폼의 경쟁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낮았던 유안타증권의 경우는 33.44대 1을 기록하였고 가장 높은 SK증권도 44.8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얼마 전 청약이 진행되었던 맥스트의 경우 비례 경쟁률이 6,762.94대 1을 기록하였었습니다. 맥스트는 공모가에서 최고 660%까지 상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660% 상승한 맥스트보다 경쟁률이 낮았던 D&D 플랫폼이 단순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계산할 땐 맥스트보다 2.4배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D&D 플랫폼의 경쟁률이 낮았던 이유는 이전에 진행되었던 리츠들이 오히려 손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상장한 리츠는 상장일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초가는 전부 공모가를 하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D&D 플랫폼 리츠의 경우 상장 직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었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D&D 플랫폼 리츠는 공모가보다 하락하지 않았고 괜찮은 수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SK 리츠도 D&D 플랫폼 리츠처럼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산입니다. SK 리츠의 자산은 SK그룹의 통합사업으로 그룹의 성장을 함께해온 상징적인 건물인 SK 서린빌딩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116개의 주유소를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SK 서린빌딩은 직접 취득하였고 주유소는 다른 리츠를 통해 지분을 100%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1조 4,060억 원입니다. 소요 금액의 75.72%가 SK 서린빌딩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SK 서린빌딩은 2005년 SK가 인천정유 인수를 위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4,400억 원에 매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인 2011년 SK가 5,500억 원에 재매입을 하였습니다. SK만의 자금으로 매입하진 않았고 국민연금이 34.8%의 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2021년 SK가 1조 300억 원에 다시 매입한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해 보여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리츠의 50% 지분은 SK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SK 리츠는 임대보증금 327억 원과 장기대출 6,018억 원, 단기대출 2,290억 원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서린빌딩을 매입한 것입니다. SK 주식회사는 SK 리츠에 3,876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만 결국 SK그룹 전체로 보면 서린빌딩 매각을 통해 6,716억 원, 전국 116개의 주유소를 매각하여 7,65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SK그룹이 SK리츠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만 약 1조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건 투자자들에게 배당만 잘 된다면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리츠의 2024년 6월 30일까지 평균 배당 수익률은 5.4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리츠와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K리츠의 5.45%는 5.2%의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보다는 높긴 하지만 예상 배당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SK리츠는 6개월마다 한 번 배당이 아닌 3개월마다 배당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SK 서린빌딩의 임대료율을 살펴보면 매매가의 3.9%이고 연간 약 39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116개의 주유소는 임대료율이 4.2%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 임대료는 1년에 321억 원입니다. 임대료는 5년간 인상 없이 고정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SK리츠는 매년 임대료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SK리츠는 SK 서린빌딩과 주유소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1조 519억 원이나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자율이 매우 낮아 2.08%이지만 3년 뒤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대출의 이자율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8월 26일 0.5%에서 0.7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단기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CD 91일물의 경우 열흘 사이에 0.12%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만약 SK리츠가 3년 뒤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지금보다 1%가 더 오른다면 연이자 부담만 105억 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SK리츠는 임대료는 크게 오르기 어렵고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BO는 회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비전이 없다면 청약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도 좋지 않고 유통 물량도 많고 전환사채, 전환 우선주에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줄 가능성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올라도 아주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YN텍은 청약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쟁률이 높다면 어차피 풀청약해도 한 주도 못 받거나 한 주를 받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청약 여부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리츠는 경쟁률이 낮을 경우 조금만 상승해도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D&D 플랫폼 리츠와 맥스트를 비교한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SK리츠는 D&D 플랫폼 리츠보다 경쟁률이 낮기는 어렵습니다. SK리츠가 D&D 플랫폼 리츠보다 상장 규모는 훨씬 더 크지만 일반 청약자 모집 규모가 20% 더 작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동시 청약을 하는 청약들의 규모가 작고 D&D 플랫폼 리츠가 수익을 준 사례가 있기에 청약자가 더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SK리츠는 배당 수익을 높이기 위한 투자 상품이기보다 SK그룹의 자산 현금화를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리츠입니다. 그럼에도 D&D 플랫폼 리츠보다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실제 배정이 나와야 확정이 되겠지만 D&D 플랫폼 리츠보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SK리츠의 청약 기간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입니다. 지난 금요일 상장한 D&D 플랫폼 리츠의 주가가 유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상승하는지 확인하시고 D&D 플랫폼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다면 레버리지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